준호야, 잠깐 나와봐. 누나, 웬일이야 아침부터? 너희 요즘 엄마한테 왜 이래?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간호한다고 그렇게 열심히더니 갑자기 이게 뭐야? 엄마 식사도 못 챙겨드리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직장에 육아에 정신없이 바쁜데. 바빠서 그런 거면 왜 엄마 집을 받은 거야? 바쁘다고 이럴 거면서. 누나, 지금 우리 보고 엄마를 이용했다는 거야? 이용 아니면 뭐야? 집 증여 받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질 거면. 누나, 너무한다. 누나는 서울 가서 잘 살면서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쓰더니 집이 그렇게 탐났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저녁,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3년 전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주영선 여사의 남편은 평생을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중시했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격함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그의 부재는 그녀의 일상에 크나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울에서 금융회사에 다니는 큰딸 미연이와 가까운 아파트에 살며 자주 찾아오는 아들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7살 된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찾아와 그녀의 적막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면 내 아버지와의 추억도 다 사라질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손자 우진이의 제잘거림으로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딸 미연도 한 달에 1~2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새도 새벽 산책 다니세요? 너무 이른 시간에 나가시면 위험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난 아프지도 않고 정신도 멀쩡해. 오히려 아침 공기 마시면서 걷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힘이 돼.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집에서의 일상은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만의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주말이면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같은 반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근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영선 씨, 우리 다음 주에 양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복지관 친구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벌써 기차표도 예매해뒀어요. 이렇게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자녀들의 따뜻한 관심과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녀는 홀로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내일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해질녘의 고즈넉한 시간, 그녀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떠올리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특히 큰딸 미연이 자신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이 마음 한켠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남편은 딸이 서울로 가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고
결국 미연은 지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여자가 멀리 떨어져 공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지역에서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졸업을 앞두고 미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의 무거운 침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거실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굳어진 표정까지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한번 떠나면 쉽게 돌아오지 말거라.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연은 서울에서 금융회사에 취직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장만하고 팀장 자리에 오르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매번 명절에 고향을 찾을 때마다 미연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 한켠이 뿌듯함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반면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같은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전공을 선택했고 졸업 후에는 지역의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직장도 잡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룰 때가 됐구나. 준호는 같은 회사의 지연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귀여운 손자까지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특히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보여준 기쁨의 눈물을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남편이 손주를 안고 눈시울을 붉혔던 그 순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좀 봐. 꼭 어릴 때 준호를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때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 갓 태어난 준호를 안았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미연은 서울에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을, 준호는 고향에서 가정적인 삶을 선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남편에게 미연의 이야기를 꺼내보곤 했지만 남편은 끝내 서운한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찾아오는 미연을 반갑게 맞이하고 손녀처럼 예쁜 직장 후배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도 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끝까지 큰딸의 선택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두 자녀 모두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미연이 금융권에서 승승장구하며 후배 여직원들의 롤모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딸에게 서울 유학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전 정신을 키워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그녀는 이제 곧 찾아올 미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미연이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결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미연이도 자신만의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웠고 그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평화로운 아침, 그녀는 며느리 지연이 보내온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주 우진이의 학교 후 돌봄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며느리는 말수는 적었지만 늘 깎듯이 예의를 갖추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우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회사에서 좀 늦을 것 같아서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 보렴. 우리 우진이는 내가 잘 돌볼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대화였지만 그녀는 이런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손주 우진이와 보내는 시간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도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고 매주 장을 보러 갈 때면 어김없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산나물 좀 삶아놨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었으니 드세요. 시골 부모님 댁에 다녀올 때마다 그녀를 위해 제철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그런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특히 손주 우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에 있어 시어머니의 경험과 조언을 존중했고 그녀 역시 며느리의 현대적인 육아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가 요즘 또래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나요? 그럼 걱정 마. 우리 우진이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도 착실히 하더라. 육아를 주제로 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한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갔습니다. 명절이면 지연은 시골 부모님과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시부모님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전 부치고 있을 테니 좀 쉬세요.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녀를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며느리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거나 말씀을 잘하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모습이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집안일도 착실히 하고 우진이도 잘 키우고 있어. 복지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을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힘든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감이 한창일 때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지연은 혹시라도 시어머니에게 감염이 될까봐 한동안 손자도 친정어머니께 부탁했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혹시라도 어머님께 옮길까봐 걱정돼서요. 그때 지연의 말에 그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의 작은 행동들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무던하고 편안한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우진이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며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무던한 동행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상복부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겨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지만 걸을 때마다 윗배가 당기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침에 손주를 데리러 왔다가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한의원에 가서 한약이라도 지어 먹어볼게. 그녀는 며느리의 걱정을 덜어주려 씩씩한 척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질 때마다 복부의 통증도 함께 증가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큰 병원 가보세요. 제가 주말에 내려갈 테니 같이 검사받으러 가요. 서울에 있는 미연이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근무하는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세요? 이런 증상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며느리 지연도 전문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췌장 위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요. 빨리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담당 의사의 설명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 있었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입원 결정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휴가 내고 내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식을 들은 미연이가 곧바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생활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진이는 제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지연은 간호사의 경험을 살려 입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누나, 나도 회사에 얘기해놨어. 엄마 병간호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자. 준호도 자신의 몫을 자처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3년 전 남편도 이렇게 갑자기 입원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곁에 걱정해주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쉬세요. 그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항상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가운데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미연의 말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병원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며느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병실에 들러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늦은 밤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열이 좀 어떠세요? 아침에 링거 교체할 때 체온이 좀 높으셨던 것 같은데. 간호사 경험을 살려 전문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지연의 모습은 든든했습니다. 어머님이 복이 많으시네요. 매일 오기도 힘드실 텐데. 옆 병상의 보호자가 감탄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지연은 쑥스러운 듯 답했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면 지연의 정성이 더욱 빛났습니다. 병원 식단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할까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히 죽을 끓여왔고 그녀가 먹기 편하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단호박죽 만들어 왔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대요.
이렇게 매번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제가 간호사라서 이런 거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는 며느리를 보며 다른 병실 보호자들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같은 병실의 할머니들은 며느리 자랑하기를 즐겨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복 받으신 겁니다. 병실 문을 들어설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간호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연 선생님,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병동의 모범이세요. 주간호사는 며느리가 모범적인 며느리라며 다른 보호자들에게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손자를 친정에 맡기고 늦게까지 병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챙기고 우진이도 봐야 하잖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진이는 지금 친정엄마가 잘 돌봐주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라도 옆에서 간호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매일 밤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고 미소 짓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특히 지연이 근무하는 병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들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게요. 매일 밤 돌아가기 전에 건네는 지연의 인사말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늦은 밤의 어둠이 깊어가는 가운데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미연은 병실에서 마주한 광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도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정성껏 보살피는 지연의 모습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엄마, 지연 언니가 이렇게 잘 모시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도 많이 배워야겠어요. 미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지연이가 많이 고생하지. 자기 일도 바쁠 텐데.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에 언니 같은 며느리 찾기 힘들어요. 엄마 복 받으셨다. 아침마다 출근 전에 들러 환자복을 갈아입혀 드리고 직접 끓인 죽을 떠먹여 주는 지연의 모습에 미연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니, 제가 너무 멀리만 있었죠? 이제는 자주 내려올게요. 아니야. 넌 그냥 내 할 일 잘하면 돼.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니까. 지연의 담담한 말에 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늦은 밤까지 병실을 지키는 지연을 보며 미연은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친자식인 자신보다 더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지연의 모습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멀리 있어서 이렇게 곁에서 잘못 모시고 죄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잘 지내는 것만 해도 엄마는 기쁘단다. 그녀의 말에 미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못해드리는 걸 이렇게. 미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받은 게 많아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언니, 이제부터는 제가 좀 더 자주 내려올게요. 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미연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넌 그냥 내일 잘하고 가끔 전화나 자주 해주면 돼. 병실 안에 흐르는 훈훈한 분위기를 보며
그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흐뭇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곁에 이렇게 좋은 딸과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잘 모실게요. 미연의 조용한 말에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병원비 대신 나온 보험금을 받아든 그녀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간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아가 잠깐 앉아봐라. 아침 체온 체크를 마친 지연에게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내가 받았으면 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지연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난 보험금을 받았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날 돌봐준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이건 그냥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마음으로 모신 건데. 알아. 내 마음도 잘 알아. 그래도 이건 받아줘.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결국 지연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봉투 속 금액이 며느리의 헌신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녀로서는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우진이 학원비라도 보태서 써라. 어머니.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정이 아닌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데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따 퇴근하고 올게요. 병실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투 속 금액보다 더 값진 것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병실의 커튼을 살랑이며 흔들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처럼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퇴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입원 생활을 통해 얻은 것들이 어쩌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퇴원 후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토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책가방을 맨 우진이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진이가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우진이 덕분에 할머니가 쑥쑥 좋아졌지.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던 우진이가 문득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약속해주세요. 응. 무슨 약속? 이제 절대로 아프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걱정됐단 말이에요. 그녀는 손주의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실 때 엄마가 매일 늦게 오시고 저도 할머니 집에 못 와서 너무 슬펐어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담긴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해줬구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토스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토스트를 한 입 크게 베어 문 우진이의 볼이 장난스럽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할머니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낼 테니까 우리 우진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줘야 해. 네, 약속이에요. 새끼손가락 걸고요. 우진이가 내민 새끼손가락에 그녀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이따 학원 끝나고 또 올게요. 그때는 제가 그린 그림도 가져올 거예요. 서둘러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 우진이를 배웅하며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걱정과 사랑이 어떤 약보다도 더 큰 치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는 우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도 잠시 정기 검진 결과는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췌장 위장염이 단순한 염증이 아닌 췌장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항암 치료도 더 잘 되어 있고. 그날 저녁 급히 내려온 미연은 강하게 서울행을 권했습니다. 엄마, 제가 서울에서 모실게요. 거기가 의료진도 좋고 새로운 치료법도 많이 시도하고 있대요. 하지만 준호 부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누나, 서울에서 누가 엄마를 돌봐요? 누나는 일도 바쁜데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우리가 매일 찾아뵐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여기 병원도 암센터가 잘 되어 있고 교수님들도 실력 있으세요.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예요. 지현의 의견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걱정 어린 말다툼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결정이 더 어려웠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치료받으시면 제가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거기 정말 좋은 병원이. 미연아, 엄마는 여기가 더 편할 것 같구나. 내 동생이랑 지연이가 있잖니. 결국 그녀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매일 병원 다니시기도 편하고. 지연의 제안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서 우진이랑 가까이 지내시면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투병 생활로 인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누나도 자주 내려와요. 엄마 보러. 그래, 걱정 마. 주말마다 내려올게. 미연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날들, 그리고 최근에 홀로 된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이 집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사 날, 우진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가 할머니 많이 도와줘야 해. 당연하죠. 제가 할머니 약도 갖다 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손주의 순수한 말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치료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될 생활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깊어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그녀의 하루하루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특히 지연은 병원 일정을 조정해가며 그녀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이면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고 먹기 좋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항암 치료 후 몸이 많이 힘드시죠? 제가 죽 끓여왔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준호도 매일 아침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어머니 방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아니, 너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특히 치료 날이면 지연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가며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오는 메스꺼움과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치료가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지연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쇠약해질 때도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그녀의 입맛을 돋우려 애썼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다음날 음식을 준비하는 지연의 모습에 그녀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우진이도 할머니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놓기 전에 할머니 방부터 들렀고 즐거운 이야기로 할머니를 웃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매일 저녁 손주의 제잘거림은 그녀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고 때로는 힘든 치료의 고통도 잊게 해주었습니다. 우진이의 순수한 관심과 사랑이 그녀의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중에도 가족들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가 그녀를 위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고 지연은 틈틈이 집안을 정돈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를 위해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주려 노력했고 계절에 맞는 이불과 옷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날씨도 좋은데 잠깐 바깥 공기 쐬러 나가실까요? 제가 휠체어 준비해 드릴게요. 지연의 세심한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면 망설임 없이 휴가를 내어 온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도움으로 근무 일정을 조정하며 시어머니, 간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연도 주말마다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려 노력했고 좋다는 약이나 보약이 있으면 잊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제가 모시고 있을 테니까 지연 언니는 좀 쉬세요. 이렇게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투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의 헌신적인 간호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변하는 동안 그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의 기도를. 비록 병마와 싸우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 대해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이것이 가장 적절한 보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너랑 의논할 게 있어서. 주말에 내려온 미연을 병원 정원으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녀는 한동안 말을 고르며 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엄마가 살던 집 준혼해 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지연 언니랑 준호 이렇게 잘 모시는데. 전 서울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거니? 내가 큰딸인데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준호네가 엄마 곁에서 이렇게 잘 모시고, 게다가 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호하시는데요. 미연의 흔쾌한 동의에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소 똑똑하고 이해심 많은 딸이었지만 이렇게 선뜻 동의해 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참 고마워.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엄마를 잘 돌봐주고 우진이도 있는데. 맞아요. 지연 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전 멀리 있어서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언니가 정말 딸처럼 잘 모시잖아요. 그녀는 큰딸의 너그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기에 미연의 이해심 깊은 태도가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준호네가 엄마를 얼마나 잘 모셨어요. 이제는 제가 큰딸로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전 서울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미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반대로 서울 유학을 포기했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근데 이런 말씀은 준호네한테는 아직 하지 마세요. 치료에만 전념하시라고 하세요.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그때 천천히 얘기해도 되잖아요. 딸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치료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이런 이야기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엄마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이런 결정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주 내려와서 엄마도 뵙고 언니도 도와드릴게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의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이 앞으로도 사랑과 헌신이 이어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병환으로 인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자녀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병실 창가에 붉게 물들 무렵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의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이 고마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집 증여를 완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레 챙겨주던 죽이 포장된 병원 도시락으로 바뀌었고 틈틈이 건네주던 용돈도 자연스레 끊겼습니다. 그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눈치채면서도 아들 내외가 바빠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택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 동행이 잦아들면서 그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기운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얼마 전까지 늘 곁에서 보살펴 주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오늘 병원비를. 아, 죄송해요.
엄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아들의 전화가 서둘러 끊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해야 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찍 방에 들어가 버렸고, 준호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 저 학원 다녀올게요. 우진이마저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며 학원 일정을 늘린 탓이었습니다. 전에는 매일 들르던 손주의 제잘거림이 그리워질 때면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으시죠? 며느리의 말투에서는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의료진들 앞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용돈이 끊기면서 병원 가는 택시비와 일상적인 용품을 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연에게는 이런 상황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뜻 동의했던 증여가 이런 결과를 부를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칫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질까 염려되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누운 침대에서 그녀는 남편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당신이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겠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심스레 방문을 열 때면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더욱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 집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적막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살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자유롭고 당당했던 그때가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우진이가 오랜만에 그녀의 방을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손주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터라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안아주려 했지만 우진이는 어색하게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많이 컸구나. 이제는 할머니 안아주는 것도 싫어?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 계속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뜻밖의 질문에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엄마 아빠가 할머니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 걸 들어서요. 우진이의 무심코 던진 말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 집도 이제 우리 거 됐으니까 서울 고모네로 보내면 된다고. 순수한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였지만 그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서울은 너무 멀잖아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이런 말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어디도 안 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님 서울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가씨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 거기서 같이 지내시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그러기는 사람들 눈도 있고. 여보, 이제 집도 우리 앞으로 됐잖아요. 더 이상 부담스럽게 모시고 있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차가운 며느리의 말에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려다가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칫 형제 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울로 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그제야 그녀는 아들 내외가 이미 이웃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우리 아들 내외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집을 줄 때는 그렇게 잘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저를 서울로 보내려고 한대요. 미연이한테 짐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재산을 미리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방 한켠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숨소리만이 그나마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 소리마저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보다 일찍 서울에서 내려온 미연은 동생 집을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통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신경 쓰여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연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과 달리 홀로 식사도 못하신 채 덩그러니 앉아 계신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 아침도 안 드셨어요? 아, 미연아, 지연이가 오늘은 좀 바쁘다고. 그 순간 안방에서 나오던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셨는데. 미연은 며느리의 말투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와봐. 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아침부터. 너희 요즘 엄마한테 왜 이래?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간호한다고 그렇게 열심히더니 갑자기 이게 뭐야? 엄마 식사도 못 챙겨드리고.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직장에 육아에 정신없이 바쁜데. 바빠서 그런 거면 왜 엄마 집을 받은 거야? 바쁘다고 이럴 거면서. 순간 동생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지금 우리 보고 엄마를 이용했다는 거야? 이용 아니면 뭐야? 집 증여받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질 거면. 누나, 너무한다. 누나는 서울 가서 잘 살면서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쓰더니 집이 그렇게 탐났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준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때 조용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그만해. 이렇게 다투지 말자.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진이가 다 말해줬어요. 엄마 서울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직접 들었대. 이제 집도 너희 앞으로 됐으니까 엄마는 보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며? 누나,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가 왜 그만해야 돼?
엄마한테 이럴 거면서 처음부터 모시겠다고 하지를 말았어야지. 격앙된 목소리들이 오가는 가운데 어머니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둘 다 제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저랑 서울 갈까요? 미연아, 더 이상 여기 계실 이유 없잖아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평소 동생 부부를 이해하고 감싸주던 미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터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마치 가족의 깨어진 신뢰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큰딸과 아들 부부의 다툼 이후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이, 아들의 따뜻한 관심이 모두 집을 얻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후 회복할 때 했던 며느리의 말이 이제는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곁에서 잘 모실 테니까 안심하세요. 아들의 말도 이제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쌓아두었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지극정성을 칭찬하던 글들, 아들의 효심에 감동받았던 기록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슬픈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치료비를 핑계로 용돈을 끄는 것도, 매일 아침 죽을 끓여주던 것을 그만둔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가 아닌 가면을 쓴 사람들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진이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왔구나. 할머니, 저희 엄마 아빠가 나쁜 거예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마저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아니야, 어른들의 일이니까 우진이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들 내외가 집 한 채를 위해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헌신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미연아,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차례, 끝내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아픔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내일 다시 내려갈게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있을 필요 없어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 사이에 이런 깊은 상처를 만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은 모습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증여 취소가 가능한지 상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도 증여 후 심각한 배신 행위가 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정장 차림으로 나서는 그녀를 보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준호도 있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네, 무슨?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할 말 있으시대. 준호를 부르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여 취소하려고 해. 변호사님하고 상담도 마쳤어. 엄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날 서울로 보내려고 계획한 것도 알고 있어.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이신데.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그녀의 어조는 단단해졌습니다. 난 너희들의 진심을 믿었어. 그래서 집도 미리 준 거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너희에게 난 그저 재산을 지닌 시어머니였을 뿐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난 이제 서울에서 새로 시작할 거야. 미연이랑 살기로 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이대로 있으라고? 그건 내 걱정이겠지. 효자 며느리 타이틀을 잃을까봐. 그녀의 차가운 말에 며느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준호야, 넌 내 아들이고 난 늘 널 사랑한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서로에게 상처만 더 커질 것 같구나. 현관문이 열리며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 이제 가자. 누나, 이러면 안 돼. 준호야,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짐을 챙겨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진이가 울먹이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우진이 할머니가 자주 보러 올게. 착하게 자라거라.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택시 안에서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미연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지난날의 아픔도 이제는 지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울 미연이네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지 한 달. 그녀의 일상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미연이 챙겨주는 따뜻한 식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같이 동네 산책할까요? 퇴근 무렵이면 걸려오는 미연의 전화는 그녀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야 엄마랑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한 서예 교실은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이웃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붓글씨를 쓰는 시간은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머님, 글씨체가 정말 고우세요. 전에는 어디서 사셨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현재의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미연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가거나 백화점 구경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원피스 한번 입어보세요.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연은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하는 것처럼 쇼핑하는 내내 즐거워했습니다. 미연아, 이렇게 챙겨주니까 엄마가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효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진심 어린 관심.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이제야 딸과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이지만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미연과의 생활도 얼마 가지 않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미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증여 취소하시면 혹시 순간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미연아, 너 맞아.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그냥이 아니잖아. 너도 결국은 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잖아요. 준호네랑은 다르다고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 너도 똑같아. 재산 얘기 꺼내기 전까지는 잘해주다가 지금 저보고 그런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엄마 위해서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위해서지.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정도 바라는 것도 죄가 돼요?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너도 결국 계산적인 효도였던 거네. 계산이요? 그럼 엄마는 왜 준호네 주려고 하셨어요? 그건 계산 아니었나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전 큰딸이에요. 그런데 왜 동생한테만 다 주시려고 했죠? 그만해. 너희들 모두 똑같구나. 다들 내 재산만 보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더는 못 있겠다. 이제 알겠어. 너희 모두의 진짜 속마음이. 지금 저보고 준호네랑 같은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서 그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미연의 화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전 달라요. 제가 얼마나 정성으로.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이제 그 어떤 말도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자식들이 모두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건만 결국 그들에게 자신은 재산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쓰라린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끝에 증여 취소 절차를 밟았고 이제는 완전히 혼자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찾아온 준호의 얼굴은 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하다. 며칠 뒤에는 미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그런 말 꺼낸 건 미연아, 너도 이제 그만 가주렴. 엄마 마음이 너무 지쳤어. 두 자녀 모두 그녀의 단단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의 창가에 기대어 서서 그녀는 불빛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텅 빈 방에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가끔은 우진이의 제잘거림이 그립기도 했고 미연의 아침 인사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이웃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녀와는 동떨어진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난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가의 엄마에서 혼자인 나로 바뀌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먹는 식사, 텔레비전 소리만이 가득한 방, 잠들기 전 나누는 이야기 한마디 없는 정막.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재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것보다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쓸쓸함마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볼까 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외로움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밤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이 2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그녀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와 미연에게 너희들이 자라는 동안 나는 그저 엄마로서만 살았던 것 같구나.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나 봐. 집을 증여했다가 취소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미연아, 내가 서울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준호야, 내가 가정을 꾸리고 우진이를 키우는 모습도 그 모든 게 값진 거란다. 돈이나 재산 때문에 서로 상처 준 시간들이 너무 아쉽구나. 그래도 이렇게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희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다만 가끔 생각나면 전화해 주렴.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재산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엄마가.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창가에 비치는 노을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홀로이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